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심화 이론 그리고 핵심 이론 이제 마지막 커리라고 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쭉 풀어 나가겠는데 여러분들이 1회차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그리고 사회복지법제론까지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을 매신 다음에 틀린 문제를 꼭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시험 보기 직전에 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좀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영역별로 목차가 있는데 그 목차의 영역을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예를 든다면 학자들의 이론 문제와 그 다음에 발달 단계 문제와 환경체계 문제를 실전과 같이 기출 동영의 형태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회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13문제, 12문제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2강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조사론도 마찬가지고 실천론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사회복지 기초에 해당되는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전 모의고사 문제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는 박스형의 문제인데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왼쪽에 학자가 나오고 오른쪽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안나 프로이트가 나왔습니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안나 프로이트의 아버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바로 기억 지문의 답이기 때문에 기억에 안나 프로이트가 잘못 연결됐습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의 학자입니다. 니은입니다. 피아제, 인간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이다. 네, 맞습니다. 피아제의 인간관을 출제했네요. 피아제의 인간관.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의 학자입니다. 인간이 인지를 발달시킬 때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니은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로저스입니다.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의 학자고 인본주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과 경험의 결정인자라고 본다. 네, 맞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경험의 결정적인 인자라고 보는 것이고, 이 경험에서 우리는 주관적 경험, 인간이 스스로 하는 주관적 경험을 중시했던 사람이 칼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리을 들어갑니다. 리을은 스키너가 나왔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조작적 조건화의 학자가 되겠는데,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일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나 예측이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일 것인지 예측이 되고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자, 리을 지문은 틀렸고요. 아들러 들어갑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론의 학자입니다.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론적 존재이다. 이것도 아들러의 인간관입니다. 아들러의 인간관. 아들러의 인간관은 상당히 긍정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고요.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념들이 많죠. 열등감과 보상, 우월성 추구,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전진하는 전진적인 인간관, 즉 목표 지향적인 인간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론적 존재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았습니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미음까지 잘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학자들을 소개하고자 미음까지 넣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정신역동의 박스, 정신역동 이론가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이라면 대개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들러는 개인심리이론, 에릭슨은 심리사회이론, 칼 융은 분석심리이론, 피아제는 인지발달이론, 그 다음에 지그먼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론 또는 정신역동이론 또는 심리성적이론이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의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3번 문제입니다. 방어 기제의 사례 연결이 나왔습니다. 대개 방어 기제 문제하면 사례 연결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례는 이제까지 시험에 다 출제되었던 사례를 넣어드렸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이 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불수의근과 관련성 있는 것이 신, 불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체와 맞습니다. 반대로 수의근은 뭐죠?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영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반동영성 맞고요. 여우와 신포도 합리화 맞습니다. 이거를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합니다. 또는 신포도형 기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인간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헬이 맞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스포츠인 권투 선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승화라고 하죠. 동일시 아닙니다. 동일시는 닮는 것을 말합니다. 닮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이 연예인을 닮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일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유아기 1단계, 그 다음에 학령전기 3단계, 청소년기 5단계, 장년기 7단계, 노년기 8단계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써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발달 연령 단계가 학자들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신뢰감 대 기본적인 불신감, 신불은 1단계 맞고요.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시기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 들어갑니다. 자수가 나왔습니다. 자수, 신불, 자수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단계가 되겠고요. 3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단계를 에릭슨은 초기 아동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단계를 초기 아동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부모가 사회관계 범위에 들어오죠. 부모가 바로 사회관계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2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 있는 학령전기 3단계를 초기 아동기 2단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정체감 형성 대 자아정체감 혼란의 시기. 누가 봐도 청소년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기 맞습니다. 이때 자아는 성실이라는 자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2단계는 무엇입니까? 의지죠, 의지. 의지라고 하는 자아가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장년기입니다. 생산성 대 침체감. 자,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죠. 샌드위치 세대. 위로는 부모 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자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장년기가 되게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장년기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년기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배려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자아가 필요하다. 노년기입니다. 통절이라고 외우고 계시죠? 자아통합 때 절망감, 통절. 자아통합 때 절망감의 시기로 이전의 7단계를 종합하고 통합 및 평가하는 기간으로 신체적, 사회적 상실. 신체적인 상실은 대개 노화와 연관성이 있고요. 사회적인 상실은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직면하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가 되겠고, 노년기의 지혜, 노년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란 자아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는 여러분들이 쫙 끼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발달과학과 뒤에 있는 심리사회적 위기, 그 다음에 어떤 자아가 형성돼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4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칼 융의 개념인데요. 칼 융이 제시한 분석심리 이론에서의 개념 연결로 옳은 것은입니다. 융의 문제를 보면 거의 다 개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죠. 컴플렉스, 아니마와 아니무스, 집단 무의식, 원형 네 가지 모두 다 칼 융이 제시한 것입니다. 자, 무의식 속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 무의식의 동그라미 별표, 무의식 속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 사고, 지각 등의 조작된 무리, 이러한 것들을 컴플렉스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를 컴플렉스라 한다. 그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건데요. 무의식 속의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이나 사고나 지각에 조작된 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덩어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입니다. 양성론이 중요하겠죠. 양성론입니다. 대개 이제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적인 특징을 말하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양성론적 입장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집단 무의식입니다. 모든 개인입니다.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융의 그림을 보면 가장 밑바닥에 집단 무의식이 있죠.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온 것으로 가장 심층부에 존재한다.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그림을 보면 가장 아래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융의 그림을 보면 가장 아래에 뭐가 있느냐?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가 의식이고 그 다음이 개인 무의식이고 그 다음이 집단 무의식인데, 이 집단 무의식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오는 것으로 가장 심층부에 있습니다. 원형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인 소인, 이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진 원초적인 힘이자 근원적인 핵, 이것을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을 보면 맨 아래에 집단 무의식이 있고 바로 위쪽에 원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라고 하는 그림은 뭐냐?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물려받은 소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원형에는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원초적인 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원적인 핵,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원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초적인 힘이자 근원적인 핵이 되는 것이 바로 원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5번 지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지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전공서적에 있는 지문들을 가져다가 문제로 소개한 겁니다. 모든 지문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론서에도 있고요. 수험서에도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 또는 성격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의 이론을 보시면 되겠는데,
프로이트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네, 맞습니다. 지형학적 구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러는 대인관계적 측면이나 사회적 동그라미, 사회적 측면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인간 발달에 대해 전생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죠. 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사회적인 영향, 사회적인 측면, 전생의 뭐죠?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이 여기에 해당되고 3번입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굽니까? 네, 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인간의 행동이 강화가 나왔습니다. 강화에 의해서 빈도와 강도가 결정된다. 강화를 강조했던 사람은 바로 스키너가 되겠습니다. 융이 아니고요. 자, 5번 들어갑니다. 인간은 창조적 존재로서 리비도라는 개념을 성적 에너지와 다른 영역의 에너지도 포함하는 가로 생활 에너지라고 보았다. 리비도를 생활 에너지로 보았다가 포인트죠. 네, 이게 바로 융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리비도는 생활 에너지다. 그의 스승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적 본능 에너지로 보았던 반면 융은 리비도를 생활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패턴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